아파트가 과연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일까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죠. 단독 주택보다도 더 비싸고. 근데 선진국들에 가보면은 아파트가 가장 저렴한 유형의 주택이거든요. 대부분 뭐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아파트는 좀 빈민층들이 많이 살고 가장 저렴하면서 좀 살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주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빌라 형태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고, 근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항상 원인을 분석하려면은 누가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면은 일반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평생 모은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아파트가 시민들의 삶을 뭐 더 낫게 만들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아파트가 누구에게 과연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참고로 아파트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똑같은 틀을 이용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집을 쌓아 올리고, 그로 인해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한 건물뿐만이 아니라 뭐 수십 채의 건물을 똑같은 틀을 이용해서 다 찍어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아주 저렴한 형태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조차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한국의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엄청난 이윤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재벌들의 비자금 창구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발표하는 그런 순이익 지표에는 그들이 챙기는 비자금이 빠져 있는 거죠.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제 비자금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 부풀리기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공사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비자금을 빼고 이것저것 다 이익도 빼고 하니까 실제 공사비가 2억 원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 한 채,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들어가는 콘크리트 비용이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요즘에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읽은 바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50만 원 정도면은 아파트 한 채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 비용이 50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들만 봐도 대부분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형태의 자재들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아파트 한 채에 책정된 공사비가 요즘에는 2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몇 천만 원 수준의 그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 재벌들이 이윤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매 40년마다 이런 사이클을 활용해서 전체 대중들에서 자본을 재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점점 더 이 재벌의 그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일반인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다 돈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돈이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재벌들의 돈을 이용한 마케팅에 대부분 사람들이 선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의 논리가 사실인 것처럼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삶이 이렇게 각박하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 내면에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서 다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사이클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높게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이, 막강한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죽기 살기로 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모은 월급을 다시 아파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자기들한테 그 자본을 이전시키는 그런 수단이에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이 일반인들의 부는 그렇게 편중이 안 돼 있어도 그 재벌들이 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 일부 막강한 자본가들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마인드까지 다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들이 세뇌시킨 그런 논리들이 상식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눈부신 뭐 한강의 기적 막 이러면서 뭐 수출로 엄청난 업적을 일궈내서 한국을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그 거대 자본가들이 한국을 이끌었다, 뭐 그런 논리도 있고, 한국이 뭐 자원이 이렇게 없고 정말 이렇게 국토도 작고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는 삼성, 현대, LG 뭐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한국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들의 논리가
퍼뜨려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힘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또 뭐 북한처럼 그 정도의 나라나 그 정도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제하는 수단은 세뇌를 통한 그런 통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을 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근데 사실 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자원도 그들도 다 자원이 없거든요. 한국보다 더 자원이 없어요. 독일이랑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다 자원이 없고, 선진국 중에 자원이 많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해서 뭐 발전하는데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 밀도가 높아서 더 사회 인프라 투자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그 이코노믹 익스플레인드라는 호주 그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의하면은 그 채널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경제 그 기적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빚더미로 출발해서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선진국이 돼서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거지로 출발했는데 한국보다 독일이 더 잘 살면 독일이 더 기적 아닌가요? 뭐 한국이 45년도에 뭐 문명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뭐 제3세계였던 것도 아니고, 이미 서구 자본 문명에 노출이 돼 있은 후에 한 30년이 넘게 지난 시기였고, 그때는 그냥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다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한국은 더 못 사는데 왜 자기들끼리 왜 기적이라고 그러고 있을까요? 남들은 더 잘 살아, 더 빨리 성장했는데도 기적이라고 안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다 우리 머릿속에 주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교육 시스템도 돈에 의해서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돈으로 뇌물을 먹여서 정책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교과과정도 바꾸고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그런 것들은 대중들이 돈을 더 갈구하게 만들수록 더 쉽게 돈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더 돈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은 거기 사람들이 우리 이 게임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막 초반에 이제 막 반발을 하니까 그 상단에 거대한 그 돈뭉치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상금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더 엄청나게 열심히 막 피터지게 게임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 현실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엄청나게 큰 환상을 갖게 만들어서 더 돈을 갈구하도록 만들므로써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또 돈으로 그들을 컨트롤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는 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사람들이 더 갈구하게 만들어도 어차피 돈의 양은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자본이 너무 한 곳으로 집중이 돼 있어서 그 막강한 세력에 의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은 그들의 힘을 더 키우고 더 그들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